네, 여러분, 5과의 두 번째 시간 2강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문형을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2강에서 공부할 문형은 미처지 않다라는 문형이에요. 자, 그럼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할게요. 지금 화면을 보면 문장이 두 개가 있죠, 여러분? 두 개의 문장을 보면 미처라는 단어가 있고 그 뒤에 마르다라는 AB와 먹다라는 AB가 있어요. 다시 써보면 미처라는 단어 뒤에 AB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AB의 모양이 마르지 않았어요. 지 않다. 먹지 못했어요. 지 못하다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는 이 AB까지 미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문형의 의미는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미치다라는 이 단어가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미치다라는 단어가 도착하다, 어디에 도착하다, 어디에 닿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형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그 이유는 이 AB까지 도착하지 않았어요 라는 의미에서 이 문형의 의미가 출발한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예를 들면 미처 마르지 않았어요. 그럼 마르다라는 그 AB까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른 걸까요? 아직 마르지 않은 걸까요? 마르지 않은 거죠,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미처 AB라는 표현은 뒤에 있는 이 AB가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이 AB를 아직 안 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때 사용하는 문형이에요. 예문 볼게요. 날씨가 흐려서 빨래가 미처 마르지 않았어요. 빨래가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말라야 하는데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빨래가 미처 마르지 않았어요. 지 않다의 형태죠. 두 번째 예문은요. 늦게 일어나서 아침밥을 미처 먹지 못했어요.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아직 먹지 못했어요. 먹는 그 AB까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니까 먹는 행동을 아직 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미처 먹지 못했어요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의미는 괜찮죠? 그러면 미처지 않다 못하다가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자, 여러분, 먼저 지 않다의 형태예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미처는 뒤에 AB를 사용해야 해요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AB가 지 않다 아니면 지 못하다의 형태가 올 수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예문은 지 않다의 형태가 온 예문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음식을 미처 준비하지 않았는데 손님이 오셨어요. 자, 준비하다라는 AB와 읽다라는 AB가 예문에서 쓰였어요. 준비하다는 받침이 없는 AB고요. 읽다는 받침이 있는 AB예요. 이렇게 받침이 있는 AB, 없는 AB 모두 다 지 않다를 사용할 때에는 미처지 않다의 형태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음식을 미처 준비하지 않았는데 손님이 오셨어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끝내지 못했죠. 아직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데 손님이 오셨어요 라는 문장으로 말하고 싶을 때 미처 준비하지 않았는데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받침이 있는 경우 볼게요. 책을 미처 읽지 않았는데 대출 기간이 끝났어요. 책을 읽는 것 아직 못한 행동이죠.
그런데 책을 읽지 않았는데 저 책 안 읽었어요. 그런데 대출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받침이 있는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미처 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못하다의 경우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눈이 나빠서 미처 보지 못했어요. 말이 너무 빨라서 미처 듣지 못했어요. 지금 예문에서 보다라는 AB와 듣다라는 AB가 있지요. 받침이 없는 AB고요. 받침이 있는 AB예요. 선생님이 처음에 미처 뒤에는 AB를 써야 하는데 그 AB의 형태가 지 않다일 때도 있고 지 못하다일 때도 있다고 했지요. 지금 우리가 보는 예문은 지 못하다가 들어있는 예문들이에요. 의미 볼게요. 제가 눈이 나빠서 미처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눈이 나쁜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는 친구가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못 봤어요. 그때 그 친구에게 어머 미안해. 내가 눈이 나빠서 미처 아직 너를 만날 때 그때 아직 미처 못 봤어. 보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장. 말이 너무 빨라서 미처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게에서 식당에서 한국 사람하고 한국어로 처음 이야기할 때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외국 사람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한국 아주머니, 한국 아저씨들이 그냥 빠르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선생님처럼 조금 천천히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이 말이 너무 빨라서 미처 듣지 못했어요. 들어야 하는데 미처 듣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의 상황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자,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자, 여러분 문장을 보세요. 오늘이 개강일인데 미처 몰랐어요.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미처지 않다를 설명하면서 미처 뒤에는 AB를 사용해야 해요. 그런데 그 AB의 형태는 지 않다, 지 못하다예요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문을 보면 오늘이 개강일인데 미처 지 않다, 지 못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선생님이 지금 잘못 쓴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미처는 미처 뒤에 몰랐다, 모르다라는 이 단어처럼 긍정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 표현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 미처 몰랐어요 라는 이 형태를 자주 사용해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연습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자세하게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개강일인데 미처 몰랐어요 라는 문장을 말하면 이 문장의 의미는 내가 오늘이 개강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이 될 때까지도 아직 그것을 몰랐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미처 몰랐어요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개강일 의미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개강일 뭐예요? 생일, 생일은 태어난 날이 생일이죠. 그럼 개강일은 개강하는 일, 개강하는 날이겠네요. 개강하다라는 AB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특히 대학교에서 방학이 끝나고 새로 학기를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하는 공부를 시작하는 그 날을 개강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오늘이 개강일인데 미처 몰랐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미처지 않다, 미처지 못하다 머릿속에 잘 넣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선생님하고
그 문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오늘이 지영 씨의 생일이라고 하는데 모르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나요? 예를 들어 친구의 생일인 날 제가 오늘이 친구의 생일인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생일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지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문장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이 지영 씨의 생일이라고 하는데 미처 몰랐네요. 만약에 모르다가 아니고 알다라는 단어 AB를 사용한다면 미처 알았네요 라고 하면 이상하죠, 여러분. 그럼 알다라는 AB를 사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오늘이 지영 씨의 생일이라고 하는데 미처 알지 못했어요. 미처 알지 못했네요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중요한 시험이 있었는데 기억하다. 자,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다? 무슨 뜻이죠? 과거의 일에 대해서,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기억, 그 생각, 그 경험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다라는 AB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중요한 시험이 있었는데 기억하다를 어떻게 바꾸어 볼까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시험이 있었는데 미처 기억하지 못했어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볼 때까지, 그 시험 날까지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하지 못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 미처 기억하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 선생님이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미처 기억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미처 기억하지 않았어요 라고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미처 기억하지 못했어요와 미처 기억하지 않았어요는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바로 그거죠. 미처 기억하지 못했어요는 나는 기억을 하고 싶었는데 기억을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싶었지만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못하다를 말하죠. 그런데 만약에 미처 기억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 지 않다. 저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내가 먹고 싶지 않아서 안 먹은 거예요.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라고 말하면 나는 먹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먹을 수 없었어요. 그때는 못하다. 않다, 안 왔다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어요는 않다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 않다와 지 못하다도 그런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 때에는 어떤 의미로 문장을 만들어야 하는지 잘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해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좋아요. 그럼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버스에서 내리려면 벨을 눌러야 하는데 알다. 자, 여러분, 한국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가 내려야 하는 정류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요? 맞아요. 내리기 전에 먼저 버스의 벨을 눌러야 해요. 띡 하고 승차 벨을 눌러야 해요. 그래야지 기사님께서 지금 이 정류장에서 내릴 손님이 있구나라고 알고 정류장에서 멈추겠죠.
자,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만들면 의미가 괜찮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버스에서 내리려면 벨을 눌러야 하는데 미처 알지 못했어요. 저 몰랐어요. 그래서 벨을 누르지 않아서 그냥 지나갔어요. 이런 경험을 한 외국인 학생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예문 볼게요. 문장 볼게요. 신호등을 보다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자, 어떻게 보다를 바꾸면, 어떤 형태로 바꾸면 우리가 오늘 공부한 문형을 잘 사용하게 되는 예문 문장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신호등을 미처 못 봐서, 자, 미처 뒤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 올 수 있다고 했지요. 못 보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미처 못 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처 보지 못해서, 지 못하다의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것이 좋은 사람들은 못 봐서 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지 못하다의 형태로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도 의미는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미처지 않다, 미처 못하다의 경우에는 이렇게 같은 의미이지만 조금 다양한 형태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또 볼게요. 이번 방학 때 고향에 가야 하는데 비행기 표를 예매하다. 자, 어떻게 바꾸면 자연스럽게 미처지 않다지 못하다를 사용하는 문장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번 방학 때 고향에 가야 하는데 비행기 표를 미처 예매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자연스럽죠. 만약에 이때 미처 예매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돼요. 나는 예매를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못한 거예요 라는 의미로 말을 해야지, 나 예매 안 하고 싶어서 안 했어요 라는 의미로 말할 때에는 미처 예매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문장 완성하는 거 괜찮지요? 네, 여러분. 자, 미처지 않다, 못하다. 이번에 대화 완성하는 연습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대화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샌드위치인데 드실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대답은 수업이 많아서 점심을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네, 맞아요. 못 먹었어요. 그럼 못 먹다라는 의미를 만들려면 그렇죠, 여러분. 점심을 미처 먹지 못했는데 아니면 미처 못 먹었는데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점심을 미처 먹지 못했는데 고마워요 라고 문장을 말하면 되죠. 자, 두 번째 대화 볼게요. 오늘 휴강인데 왜 학교에 왔어요? 휴강, 수업이 쉬게 되는 거. 원래 있는 수업이 그 주만, 그 날만 쉬는 거. 그것을 우리는 휴강이라고 하죠. 보통 대학교 수업에서 가끔 휴강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 휴강인데 왜 학교에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답은 저는 수업이 휴강된 걸 모르다 라는 단어를 바꾸어 볼까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수업이 휴강된 걸 미처 몰랐어요 라고 바꾸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대화를 볼게요.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아니요. 저는 오늘 일기예보를 보다 본 거예요? 아니에요. 보지 않은 걸로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자, 아니요. 저는 오늘 일기예보를 미처 보지 못했어요. 라고 문장을 완성하면 대화가 자연스럽겠죠? 자, 네 번째 볼게요. 식초를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대요.
여러분, 식초는 음식을 할 때 사용하는 양념이에요. 양념의 종류 중에 하나죠. 레몬처럼 신맛이 나는 신맛을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양념이에요. 자, 그럼 식초를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식초가 피부에 좋은 것을 그렇죠, 여러분. 미처 알지 못했네요 라고 이야기해야지 전체 대화의 의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거죠. 자, 마지막 대화를 볼게요. 오늘 왜 지각했어요? 지각하다, 수업 시간에 늦게 오는 것을 지각하다 라고 해요. 그럼 너무 피곤해서 알람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듣지 못했어요. 그럼 오늘 공부한 문형으로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너무 피곤해서 알람 소리를 미처 듣지 못했어요 라고 만들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다음에 또 만드는 연습, 문장 만드는 연습 다시 이어서 할게요. 자, 여러분 미쳐지 않다의 마지막 연습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미쳐지 않다 못하다는 여러 가지 형태, 다양한 형태로 같은 의미의 문장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지금 연습 시간에는 그 연습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자, 대화를 보면서 의미에 맞는 문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1번. 가와 나가 이런 대화를 해요. 오이와 당근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채소의 이름이죠. 오이, 초록색, 그리고 당근, 주황색이라고 하지요. 네, 초록색과 주황색 색깔이 있는 건강에 좋은, 몸에 좋은 채소예요. 그런데 두 개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 나가 물어봐요. 왜요?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당근이 오이에 있는 비타민 C를 파괴한대요. 여러분, 파괴하다는 있는 것을 나쁜 상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건물이 파괴돼요. 미사일이 건물을 파괴해요. 그렇죠?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 건물이 없어지거나 망가지거나 이렇게 나쁜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을 파괴하다라고 해요. 아,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자연스러운 대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아, 그래요? 미처 몰랐어요. 당근과 오이를 같이 먹으면 비타민 C가 파괴되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미처 몰랐어요 뿐만 아니라 미처 알지 못했어요.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서울에서 쇼핑할 만한 장소가 어디예요? 명동에 가보세요. 가게가 많아서 물건이 다양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아, 그래요? 미처 몰랐어요. 명동에 가게가 많은 것을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동아리에 가입해 보세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미처 몰랐어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것을 미처 몰랐어요.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쵸, 여러분? 아, 그래요? 동아리에 미처 가입하지 못했어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네 번째 볼게요. 한국어 말하기를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 친구와 언어 교환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언어 교환이라는 단어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만나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일본어를 가르쳐줘요. 교환은 바꾸다라는 의미죠.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가끔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할 때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과 언어 교환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경우가 있지요. 자, 그래서 지금 나가 한국 친구와 언어 교환을 해보세요 라고 추천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말하기 연습뿐만 아니라 듣기 연습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자, 또 어떻게 아까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미처 몰랐어요. 미처 몰랐네요. 언어 교환을 미처 하지 못했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자, 마지막 대화를 볼게요, 여러분. 감기에 걸려서 목이 너무 아파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보세요. 그렇게 하면 목이 덜 아플 거예요. 자, 여러분, 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더라는 단어 알죠? 더 예뻐요. 더 재미있어요. 더 좋아요. 더와 덜은 비교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더는 뒤에 긍정적인 의미가 오고요. 덜은 부정적인 의미가 와요. 그래서 조금 더는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조금 덜은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덜 아플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미처 몰랐어요. 미처 물을 많이 마시지 못했어요. 뭐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때요? 선생님과 같이 두 번째 강에서는 미처지 않다를 공부했어요. 의미 그리고 문장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여러분 잘 공부했지요? 좋아요. 그럼 세 번째 강에서는 우리 5과에서 공부할 어휘와 그리고 더 말해보는 연습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